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KJSO 2단계 강의, 화학 강의, 분자와 화합물의 조성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출처는 고등학교 화학원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와 상상 아카데미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자라고 하는 거 이미 앞선 1주차 강의에서 원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면 이제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단원자 분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단원자 분자가 있고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다시 얘기하면 원자의 개수가 한 개인 분자가 있고 두 개로 구성된 분자가 있고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도 있지만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분자가 있습니다. 어떤 원자냐면 자, 여러분이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맨 왼쪽에 헬륨, He가 헬륨이죠. 그 다음에 Ne, 네온입니다. 그 다음에 Ar, 아르곤. 자, 보통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과 같은 그런 기체들이 보통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반면에 화합물이지만 분자를 이루지 않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하나 각각의 입자로 구분되는 경계가 없이 반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계속하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독립된 분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한 개 분자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거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소 한 개의 원자량과 산소 두 개의 원자량이 합쳐진 원자량, 이것이 전체 이산화탄소 분자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 때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하나하나 각각의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을 분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산화탄소 한 개의 분자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산화탄소 한 개의 분자의 분자량은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량과 산소 원자량 두 개를 더한 값, 즉 44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세 가지 물질, 소금, 가로등, 불꽃놀이. 자, 이 세 가지 물질 또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물질보다는. 자, 소금, 가로등, 불꽃놀이.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번호 11번 원소기호 NA로 사용되는 나트륨이 소금과 가로등, 불꽃놀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뭐 소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염화나트륨 NaCl, 즉 양이온에 해당하는 성분 원소가 바로 나트륨이 되겠고요. 자, 가로등. 지금 여러분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가로등, 노란색 불빛, 즉 흰색 가로등 말고 노란색의 불빛이 나는 가로등이 바로 나트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하늘 멋있게 수놓고 있는 불꽃놀이, 그 중에서 노란 계열의 색깔들은 전부 다 나트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트륨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다른 금속 원소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나트륨 금속은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노란색의 불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나트륨 안에 있는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노란색 영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칼륨이라는 금속 원소는 어떤 색을 보여줄까요?
자, 거기 여러분들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물론 나트륨과 구별이 좀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연한 연두색 같죠. 그 다음에 구리는 바로 파란색의 청록색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남아있는 6개의 원소들, 특히 금속 원소죠. 이런 금속 원소들이 불꽃 반응에서 나름대로 특유의 빛을 내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원소가 다 특유의 불꽃 원소 색깔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원소 중에서 일부 금속 원소만 열을 가해서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특유의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특유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빛의 색깔의 차이에 의해서 금속 원소들을 나름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보다시피 나트륨과 칼슘 구별이 좀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리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 스트론튬도 빨간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는 불꽃 반응으로 이렇게 금속의 원소들의 종류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색은 금속 원자가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염소랑 결합하든 나트륨이 다른 비금속 원소와 결합하든 간에 항상 나트륨은 나트륨만의 기본적인 불꽃색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그 금속 원소 성분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꽃 반응으로는 성분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실제 노란색과 주황색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같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리튬과 스트론튬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더군다나 2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더더욱 구별이 어렵겠죠. 즉 여러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불꽃의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가 어렵고요. 특히 이 불꽃 반응은 그나마 일부 금속 원소의 성분에 대해서 성분의 종류만 알 뿐이지 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실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여러분 나와 있는 설명 보이죠? 파란색 바탕에. 자, 금속이 원소 고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높은 에너지를 받은 원자가 다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에너지를 낮추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각각의 원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 특히 우리 눈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자, 햇빛을 얇은 틈이 있는 슬릿을 통과해서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프리즘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프리즘은 빛을 여러 개의 파장 영역별로 얘가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정한 방향에 해당하는 빛만 얇게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또 프리즘을 통해서 쭉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면 다양한 색깔의 가시광선 영역의 빨주노초 파남보의 연속적인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에 대해서 이 금속 원소를 가열할 때 나오는 불꽃. 자, 물론 빨간색의 불꽃이 나오죠. 그러나 아래에 있는 스트론튬과 똑같이 빨간색입니다. 결국은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으로는 빨간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둘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슬릿과 프리즘을 통과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각각의 검은색 바탕 위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의 띠가 보이죠?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불꽃 반응으로는 색깔이 유사해서 구별할 수 없는데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실제 둘의 구별을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프리즘과 같이 빛을 쭉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기기를 우리가 분광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광기를 이용하면 연속 스펙트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불꽃 반응을 통해서 실제 특정한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보다는 몇 개의 띠가 나오는, 선이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각각의 금속 원소별로 나오는 이 선 스펙트럼은 사람의 지문이 마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실제 금속 원소의 선 스펙트럼도 각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꽃 반응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빨간색의 리튬과 스트론튬을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제 화합물의 조성비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실험 장치는 자, 립이라는 과학자가 독일의 과학자가 실제 사용한 장치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 공기가 들어가는 염화 칼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료가 들어있고, 우리가 분해할, 그러니까 관찰을 할 시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시료를 가열할 가열 장치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열된 시료들이 나오는 관에 염화칼슘이 채워진 U자관을 통과하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U자관을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자, 실제 과학자 리비는 대략 시료 질량의 한 80배 정도에 되는 검은색의 산화구리 가루를 잘 섞어서 유리관에 넣고 뜨겁게 가열하면서 건조한 공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때 건조한 공기라는 얘기는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은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산화구리의 일부가 붉은색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 KJSO 2단계 4주차 강의, 화학 강의, 분자와 화합물의 조성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출처는 고등학교 화학원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와 상상 아카데미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자라고 하는 거 이미 앞선 이제 1주차 강의에서 원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면 이제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단원자 분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단원자 분자가 있고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다시 얘기하면 원자의 개수가 한 개인 분자가 있고 두 개로 구성된 분자가 있고 세 개, 네 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도 있지만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분자가 있습니다. 어떤 원자냐면 자, 여러분이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맨 왼쪽에 헬륨, HE가 헬륨이죠. 그 다음에 NE, 네온입니다. 그 다음에 AR, 아르곤. 자, 보통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과 같은 그런 기체들이 보통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반면에 화합물이지만 분자를 이루지 않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하나 각각의 입자로 구분되는 경계가 없이 반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계속하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독립된 분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한 개 분자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거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소 한 개의 원자량과 산소 두 개의 원자량이 합쳐진 원자량,
이것이 전체 이산화탄소 분자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 때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하나하나 각각의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을 분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산화탄소 한 개의 분자는 탄소 원자 한 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산화탄소 한 개의 분자의 분자량은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량과 산소 원자량 두 개를 더한 값, 즉 44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세 가지 물질, 소금, 가로등, 불꽃놀이. 자, 이 세 가지 물질 또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물질보다는. 자, 소금, 가로등, 불꽃놀이.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번호 11번 원소기호 NA로 사용되는 나트륨이 소금과 가로등, 불꽃놀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뭐 소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염화나트륨 NaCl, 즉 양이온에 해당하는 성분 원소가 바로 나트륨이 되겠고요. 자, 가로등. 지금 여러분들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가로등, 노란색 불빛, 즉 흰색 가로등 말고 노란색의 불빛이 나는 가로등이 바로 나트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하늘 멋있게 수놓고 있는 불꽃놀이, 그 중에서 노란 계열의 색깔들은 전부 다 나트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트륨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다른 금속 원소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나트륨 금속은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노란색의 불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나트륨 안에 있는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노란색 영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칼륨이라는 금속 원소는 어떤 색을 보여줄까요? 자, 거기 여러분들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물론 나트륨과 구별이 좀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연한 연두색 같죠. 그 다음에 구리는 바로 파란색의 청록색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남아있는 6개의 원소들, 특히 금속 원소죠. 이런 금속 원소들이 불꽃 반응에서 나름대로 특유의 빛을 내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원소가 다 특유의 불꽃 원소 색깔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원소 중에서 일부 금속 원소만 열을 가해서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특유의 자기네들이 고유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특유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빛의 색깔의 차이에 의해서 금속 원소들을 나름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보다시피 나트륨과 칼슘 구별이 좀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리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 스트론튬도 빨간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는 불꽃 반응으로 이렇게 금속의 원소들의 종류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색은 금속 원자가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염소랑 결합하든 나트륨이 다른 비금속 원소와 결합하든 간에 항상 나트륨은 나트륨만의 기본적인 불꽃색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그 금속 원소 성분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꽃 반응으로는 성분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실제 노란색과 주황색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같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리튬과 스트론튬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더군다나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더더욱 구별이 어렵겠죠. 즉 여러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불꽃의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가 어렵고요. 특히 이 불꽃 반응은
그나마 일부 금속 원소의 성분에 대해서 성분의 종류만 알 뿐이지 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실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여러분 나와 있는 설명 보이죠? 파란색 바탕에. 자, 금속이 원소 고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높은 에너지를 받은 원자가 다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에너지를 낮추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각각의 원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 특히 우리 눈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자, 햇빛을 얇은 틈이 있는 슬릿을 통과해서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프리즘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프리즘은 빛을 여러 개의 파장 영역별로 얘가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